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볼까요? 레리 서머스, 미 경제 여전히 불확실하다. 금리 인상 뭐 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격세지감이죠. 예. 정말 격세지감. 예, 2년 전서부터 1년 반 전서부터 특별히 빨리 금리 올려야 된다. 그럼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라고 거침없이 발언을 했던, 그리고 가장 먼저 발언했던 레리 서머스, 로렌 서머스라는 분이 사실은 글쎄 누구랑 우리나라 뭐 견주어야 될까요? 어쨌든 재무부 장관을 하고 하버드 총장을 한 분이니까 재무부 장관 하고 나서 하버드 총장.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권위와 그리고 실무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분의 발언의 무게감은 사실은 월가의 무슨 CEO 이 발언의 무게감하고도 좀 다른 면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 발언을 하게 되면 가장 무게감이 실리는 분이죠. 왜? 잘 맞췄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할 때 아무도 인플레이션 없을 거라고 했을 네. 때 서머스가 굉장히 세게 나무랐죠, 물가를 나무랐어. 예. 예, 나무랐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은 안타깝다 그런 느낌. 왜냐하면 사실 뭐 파월 의장이 뭐 연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배운 분은 아니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큰 아이비의 사내 변호사를 오래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1년 반 정도의 굉장히 그 힘든 국면은 물론 이제 그게 파월의 말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어쨌든 만들어낸 주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가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금리를 올려서 빨리 긴축을 해서 경제 파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레리 서머스가 제가 지난달 말에도 한번 약간 뉘앙스가 바뀝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블룸버그와의 기자회견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여러 분기 동안 경제 지표가 둔화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금리 인상에 전념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월 달에 이제 1월 달이라는 게 이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FOMC의 금리 인상 0.25% 포인트로 거의 100% 전망이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을 끝으로 고강도 긴축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지난 12월에 개인 소비 지수 PC 가격 지수를 보니까 이거 미국의 소비마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보다 경기 침체에 이제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시는 것처럼 PC 가격 지수가 5% 상승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11월에 PC보다 5.5%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도 그렇게 됐는데 이 안에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동기 대비 4.4%였기 때문에 확실히 잡히고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이 물가가 잡힌다는 이면에 어떤 동의어가 있냐? 소비가 침체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경기가 굉장히 빨리 둔화될 것이라고 석학인 레리 서머스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연준 관계자들, 뭐 관계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제롬 파월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안개가 매우 자욱한 밤에 차를 몰고 있는 상황이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된다. maximum flexibility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이제 레리 서머스의 말을 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그 노장 경제학자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재무부 장관하고 하버드 총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불과 1년 어간의 이 경우에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꾼다는 거예요. 예. 경제를 보면서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바꾼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참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 발언권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안 바꾼다는 겁니다. 항상 한국 경제 위기다. 항상 하락을 얘기하고 항상 낙관을 얘기하고 항상 비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이런 게 달리잖아요. 예. 10년에 한두 번은 원래 맞는 건데 뭐 시계도 고장난 시계도 뭐 하루에 그런 2번 얘기를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미국 경제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권위 있는 분들도 뭘 요구하냐면 맥시멈 플렉시빌리티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을 하는 분도 그렇고 또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자꾸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정말 자기의 관을 상황이 변화하는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는 게 예전보다 훨씬 급변하죠. 예.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자신의 뷰를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냐면 지금 제롬 파월 등 연준 의사 결정자들이 주저하는 것,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증시 강세론이라는 거예요. 네, 증시가 강세가 되니까 원래는 약간 경기를 생각하려는 발언을 하려가도 증시가 벌써 10몇 % 올라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저게 확 자산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자산 가치의 웰스 이펙트가 다시 경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상황으로 되면 진짜 그야말로 손을 못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도 너무 오버슈팅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데 꼭 지금 먹어야 돼? 제롬 파월 좀 도와줘. 조금 견고하게 다진 다음에 어차피 갖고 있을 거 먹으면 되지.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에 나스닥이 올 들어서 11% 이제 급등한 상황에서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고강도 긴축에 비해서 시장이 훨씬 덜 위축돼 있다. 그렇죠.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이 완화적인 방향으로 상당히 이동해 돼 있는데 이거는 연준 관계자들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이면서도 또 시장도 그런 연준의 심리 상태 또 결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사실은 자중자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레리 서머스 교수의 이런 얘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제한된 시간에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몇 분이 듣고 있나 5만 분이 듣고 있어요. 현재 거의.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재생해서 들으신 분이 수십만 명이고 또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레리 서머스 교수의 이런 얘기 코멘트를 우리 대중들, 우리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미국의 국민들은 레리 서머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물론 뭐 아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직업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소수인 경우. 그래서 아주 극히 소수죠. 네, 네. 아마 100분율로 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함의가 담긴 얘기에 대한 해설을 듣고 해석의 능력이 커지는 우리 국민들의 포션이 늘어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가서 정책에도 또 감독기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왜 좋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의 해석의 능력을 알게 되면 전체 사회가 조금씩 진일보한다는 측면에서 레리 서머스의 이런 발언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 사실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레리 서머스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연준도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걸 안개가 쌓였다고 대신 시장에도 야 너무 과잉이야 오버슈팅 하지 마 이렇게 양쪽을 다 아우르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